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사 왔습니다. 네, 프라임 버프 학원에서 간병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어정민입니다. 오늘 새로운 곳에서 또 시험 보시고 오늘은 또 점수가 배점이 늘어난 2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간병 이론은 강표를 계속 쫓아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시작하기 전에 2기 스터디 방향성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의 계획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저희 11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점 낼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중심이에요. 이번 2기는요. 근데 기출은 제가 한두 문제,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고 똑같이 내는 거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고요. 오늘은 눈에 익은 거 문제 1번밖에 없죠. 문제 2번도 최근 거라 여러분 복기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이는 한 문제 플러스 뭐 두 문제까지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형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기출 확인은 저희 논점 자료 나눠드렸죠.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계획서에 써져 있다시피 좀 어떻게 나오는지 매칭하는 걸 좀 2기 때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점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뒷장 보면 논점을 제가 18개로 정리해 놨습니다. 강의 계획서 뒷장 보시면 이 순서대로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 기출을 순서대로 보는 건 조금 비효율이에요. 그죠? 전체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논점별로 공략합니다. 논점별로. 그래서 2기에서는 기출 플러스 변형의 문제를 구성해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저도 오늘 처음이라 조금 떨리고 좀 낯설고 합니다. 초반에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잘 해볼게요. 자, 오늘 문제 1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 따라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계속 만나셨던 문제입니다. 기출 다 잘 쓰시겠지만 문제 1번만큼은 언제나 정확하게 또는 더 정확하게 잘 쓰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논점 자료는요. 논점 2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편을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논점 1, 2, 3을 할 거고 지금 문제 1번은 논점 2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논점 자료 2. 자, 우리가 만난 문제 1번은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가운데쯤 있어요. 26회 1번입니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화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가 맨 위에 한번 보시죠. 15회 3번입니다. 목적, 분류하는 목적 써보라고 했고요. 가장 우리가 연기 일기했던 만난 문제 뭐죠? 1, 9, 부를 정의하고 사례되는 문제.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회 한번 보시죠. 일괄평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작게 써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논점 17로도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논점이 더 컸어요. 표준주택 물으면서. 이 부분은 뒤로 넘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은 논점 2에서 나온 거고요. 뭘 물었냐면 원칙과 예외에 대한 얘기입니다. 15회 그 기본 패턴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감칙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5조, 6조, 7조. 그죠?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장 가치는 어디로 보냅니까? 3장 부동산 가치 다원론의 중심이 더 커요. 3장으로 보내고요. 6조와 7조가 감정평가 기법에서 중심인데 특히 어디입니까? 여기 7조. 7조에서 개별 물건 원칙과 예외 1, 9, 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일괄이고요. 이 사례가 뭡니까? 제일 중요했던 세 가지 사례. 1단지 개별 필지 한 20개 주고 너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야? 일괄할 거야? 개별할 거야? 그 물었던 그런 논점들. 그다음 뭐죠? 오늘과 같이 토지와 건물로 같이 구성된 복합 부동산을 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일괄로 해야 되겠죠. 어떤 거? 구분 소유.
계속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했더니요. 저희 기출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회, 26회 바로입니다. 자, 1단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라고 했죠. 1구부 중에서도 그중에 1단지 복합 중요했습니다. 기출됐죠. 그리고 토지 건물은 오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 건물 즉 복합 부동산을 개별로 할 것인가 일괄로 할 것인가는 20회 바로 밑에 26회 1번에서 만났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는요. 목적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25회 때 35점의 분량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기법 원칙과 예를 쭉 보시면 7조가 가장 빈출이었고 가장 중요하고 그죠? 6조는 지금 맨 밑에 보시면요. 31회 4번 현황 기준을 물었어요. 이미.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에서는 5조, 6조, 7조를 기억하시고 자, 7조가 빈출이고 아주 기본 개념 15회부터 지금 오늘 본 26회까지 골고루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묻고 있는 문제 1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 그 강의 계획서에 제가 합격을 하려면 이런 답안지를 써야 합니다. 3가지 말씀드리거든요. 연기와 일기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건 기본 개념, 의의를 좀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답안지 쓸 때 기승전결, 논리성을 좀 갖춰야 되고 마지막 3번째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났다 생각하시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에서 우리가 답안지 정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이런 문제 있죠. 실전 갔는데 정말 길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답안 작성하면서 계속 고치죠. 근데 만약 실전에서 만났다. 점수를 어떻게 방어해야겠다라고 할 때의 답안지 팁입니다. 일단은요. 서에다가 서 부분입니다. 답안지 같이 보셔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례형 길게 나왔다. 그러면 서에서 저 따라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 1번과 2번에서는 논점을 맞춰서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1번과 같은 긴 사례형에서는 법규처럼 소물음에서 묻는 걸 다 답을 달아줍니다. 논점의 정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례형에서는 레파토리 쭉 쓰지 말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채점자가 수많은 그 답안지를 하면서요. 한눈에 압니다. 아, 이 친구가 밑에 답을 잘 했을지 안 했을지. 거기서부터 첫인상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 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가 서에서 답안 작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따 답안지 확인하실 건데 이렇게 늘어지는 사례형 긴 문제에서는요. 내 답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쳐내고요. 문제 그대로 묻는 그대로 목차 구성합니다. 물음 그대로가 목차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쉬운 팁 같죠? 여러분 돌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쓴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줄줄 늘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 되면 계속 늘어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일수록 짧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평가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저는 답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안 된다고 본다.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보지만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식으로 물은 거에 대한 답을 한 줄, 두 줄 꼭 적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목차 잘 꾸몄어도 답 점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대로 목차 쓰면서 하나 더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막 저는 그 답안지 쓸 때 목차가 여기까지를 많이 쓰고요. 이 안으로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목차 정리 다 했기 때문에 기억, 가 뭐 이렇게까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조금 분설할수록 좀 꼬일 수도 있고 실전에 가서 정말 당황하기 때문에 물은 거에 따라서 큰 목차 순서로 크게 나간다라고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사례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추측이나
전제, 뭐뭐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몇 단계를 걸친 답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례에서 쓸 수 있는 건요, 문제에서 물은 그대로의 문구들 있죠. 그거에서 벗어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측이나 전제는 하지 않는다. 내가 쓸 수 있는 건 오직 답안의 문구, 사안 물은 문구 그대로 정도이다. 문구 정도만 갖다 쓰되 계속 조금 좀 많이 보여줘야 얘가 사례에 대해서 답을 했구나, 이걸 좀 알겠죠. 그래서 사례형 길다라고 하면 좀 짧게 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거기서 내가 이 답안처럼 길게 늘어지면요 좀 힘들어집니다. 그건 이제 답안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점 2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 1번을 가보시죠. 답안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제 1번이에요. A 법인은 토지 200제곱미터 위에 건축된 연면적 100제곱미터 1층짜리예요. 1층에 업무용 건물이고, 제가 이제 문제 푼다라고 하면 어디 별표일까요? 예, 집합이 아니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긴장해서 이런 거 다 놓칠 수 있어요. 101호, 102호만 보고 구분이구나 이렇게. 일단 구획되어 있습니다. 101호는 A 법인이 사무실, 102호는 B에게 임대. 자, 물음 1. A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할 경우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물은 거가 목차다. 1번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이게 뭐죠? 목차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2. 근거. 3. 해당 방법의 적정성. 그 이외에 내가 막 이렇게 수사적으로 꾸민 목차는 다 날립니다. 예, 물은 그대로. 15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해당 방법이 적정한가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서로 가겠습니다. 답안지 1조. 자, 문제 1에서 서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답안을 그대로 쓰겠다. 첫 번째 줄, 감정평가는 5, 6, 7조 기준으로 하겠다. 원칙 제시. 동그라미 1, A 법인은요 복합 부동산이고 바로 밑에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했고, 임차인 C는요 부분 감정평가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 진행 여부 결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시의 건물이 소지한 토지의 경매 감정 평가는 건물의 구애됨 없이 나지 상정가액 제시하되 그 제시의 건물과 그로 인한 불리한 정도를 반영한 토지가액 병기함에 유의하고, 마지막 조건부는 제일 중요한 문구죠. 합적실 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검토하겠다. 그렇게 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감정평가 등 1. 원칙적인 감정평가는 첫 번째 줄 7조 2랑 그래서 개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세 번째 줄 토지 건물 개별로, 즉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원가법, 시상가액 도출한 뒤에 양자를 합산하는 게 개별로 접근하는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근거로 넘어갑니다. 근거는 우리 7조 1항 그거 하나 생각하면 이제 연기고요. 자, 이제 이기니까 제도에서 법제도상 99조 1항 쓰시고, 세 번째 줄 그 법제도랑 궤를 맞추기 위해서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우리도 7조 1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속성 차이죠. 토지는 그 자체로 효용, 건물은 인위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효용이 발생. 그래서 제도와 첫 번째 줄 제도와 그 다음 네 번째 줄의 이론 두 가지 기억해서 적습니다. 자, 3번 해당 방법의 적정성 방가로 1. 여러분 일괄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뒤로 넘겨서 3번의 목차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방가로 1. 일단 일괄 던졌어요. 일괄 묻는 거지. 그죠? 두 번째, 해당 방법의 적정성. 이게 있어야 채점 득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반가로 3. 이거는 가점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생각해서 썼다라고 하면 훨씬 다른 수험생에 비해 훨씬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15점, 15페이지 좀 상단까지 끊고 가죠. 자, 일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가로 1. 일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감정평가는 개별 감정평가가 원칙이나 여기 이 문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 물건의 성격, 감정평가 조건, 거래 관행 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설서가 설명해요. 문구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이 원칙이지만 일괄되는지 보겠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일괄의 정의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자, 이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A 소유 부동산은 소유자 임의적 구분에 의해서 101호, 102호 구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문패상 그리고 통칭상 구분으로 구분 건물이 아닌 것이 명확하고 시장에서 일체 거래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합 부동산도 일체 거래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론적인 거죠. 예, 임목이랑 임야랑 뭐 같이 그런 식으로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구분 소유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시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은 한 번 더 방가로 2. 해당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요, 본건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줄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이하 토지는 공, 건물은 원 해서 양자 합쳐서 복합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리고 방가로 3은요, 여기는 시장가의 그 검토, 합리성과 검토에 대한 얘기, 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안의 경우만 볼게요. 사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 방법 적용해서 개별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쓰면 개별 평가했지만 다른 것들로 합리성을 검토했구나. 이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임차인 C가 101호를 전세로 임차하기로 했고 C는 전세 금액 및 설정, 전세권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101호의 별표죠. 여기는 건물 50제곱미터만. 그래서 집합 건물 아닌 거다. 여기 체크. 무름 1에서는 무른 거 끊어서 목차로. 그다음 무름 2에서는 10점인데 특이하다. 건물만 했네. 여기 체크하시고 답안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물은 게요. 본건 평가의 타당성에 관해 설명해라. 이것인데요. 1번. 자, 여기 보시면 그 문제 패턴이 똑같잖아요.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묻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부분 감정 평가를 쓰시고요. 자, 그거랑 짝을 맞춰서 쌍을 맞추면 6쪽 가면 조건부 감정 평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소소한 팁인데 이제 답안지를 많이 쓰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칭도 잘 균형을 맞출 줄 알거든요. 내가 답안지를 이렇게 똑같이 깔끔하게 써야지. 예, 그런 것도 나중에 계속 확인하시면서 공부하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번 부분 감정 평가에 대한 얘기다. 개념 바로 제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합리적 근거를 찾아야 돼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그게 개념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이것을 이유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4쪽입니다. 2번. 똑같이 나오죠. 예. 부분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앞에서는요. 일괄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래서 방가로 1. 특수한 목적이 있는지 검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똑같죠. 성격, 조건,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원칙과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특수한 목적에 대한 예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죠. 특수한 목적이란 어디에도 특수한 목적을 정의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해설서나 이론서들을 참고하면 보상평가, 그죠? 보상평가. 그다음 바로 밑에 소송의 증거로서 누가 공적, 법원이, 뭐 지자체가 요 부분만 해달라라고 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인이 와가지고 여기 이만큼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없고 합리적이지도 특수한 목적도 되지 않습니다. 방가로 2. 그러니까 방가로 1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조금 보수적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가로 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보이시죠? 건물의 일부분을 부분 감정 평가할 경우 건물의 위치, 향 등의 개별적 가용료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가격 중에 지금 50만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 가격이 감정평가액이 된다. 따라서 부분 감정평가액은요.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100제곱 중에 50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진정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건물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또한 경매 신청의 실익도 없다고 보여지는 바, 즉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결론만 구분 등기일 때만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얘는 복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건물만 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뭐 317조 18조 얘기 늘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50제곱미터만의 평가는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론 물은 거 여기에 이제 채점자가 출제위원이 이 배점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5조. 자, 부분 감정 평가의 타당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고득점으로 하나의 팁은 그 얘기를 할 줄 아느냐예요. 의뢰인과 협의해서 그 다음 단계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 업무 윤리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우리가 윤리 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 32기 저희 학생들은 열심히 했었는데요. 조금 아쉽죠. 이제 나왔던 문제예요. 업무 윤리는요. 이런 걸 또 해놨어요.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라. 수임 전, 수임 과정, 수임 후 이런 식으로 수임 전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죠. 따라서 보이시죠. 특수한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부분감정평가가 의뢰가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썼다 못 썼다로 합격 불합격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 된다고 하면 되는 이유를 특수한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 안 된다고 하면 그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쓰고 플러스 고득점이다라고 하면 하나 더 시상가액 던졌듯이 여기도 의뢰인과 협의액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요. 이때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5점의 배점이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5점. 5점이면 저희 답안지 한번 보실까요? 5쪽입니다. 5점이면 여러분 큰 목차 전 2개 뽑습니다. 큰 목차 2개.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 통으로 한 문단 쓰고 끝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량을 5점에선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이 길어요. 한번 보죠. 자, A법인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건물 신축하였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빠지는 오류. 법정 지사권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쓰는 순간 안 됩니다. 시간 부족. 그 다음 A법인이 이자 지급 연체하자 저당권자가 본건에 여기는 어디죠? 토지입니다. 토지의 임의경매 신청입니다. 그래서 떨려서 이 순간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게 뭐냐? 제시의 건물이 소재한 토지. 그죠? 우리 실무 기준 항상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1.7.7, 1.7.8, 10 기억나시죠? 아시죠? 네, 1.7, 8, 10. 즉 7은 지상 정착물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 8 제시의 건물이 소재한 토지, 10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지상권이. 그래서 이건 세트다라고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자, 임의경매 시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목차 보시죠. 자, 여러분 지난 연기 일기 때 기억나세요? 특수토지를 묻는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떠올리는 거 1번 개념이고요. 두 번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데 우리 보시죠. 규정의 검토, 제시 건물이 소재한 토지,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규정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 지상 정착물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정착물이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하여 감정평가함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나왔죠? 그런데 2번 보시죠. 2번. 2번입니다. 임의경매 시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정말 이론스럽게 쓴 거예요. 보시면 감정평가 관계 법률 그리고 일반 이론에 따라서 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경매잖아요. 경매 한 번 더 씁니다. 별표 치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즉 건물에 구애됨 없이 나지 상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실무 기준과 법원 명령서를 근거로
제시의 건물 소재로 인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토지 가액. 여러분 실무 풀 때 0.7 많이 감가하시죠? 그러니까 0.3 감가하고 0.7의 토지 가격 주시잖아요. 그 부분 플러스 제시의 건물, 지상 건물을 평가해서 평가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목적별 평가랑도 연관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 경매 토지는 무엇을 묻는지를 헷갈리는 순간 5점의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길어지거나 논점을 놓치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앞에 사례 던져주고 조건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26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 33회 나올 만도 하죠. 자, 보시면요. 물음 4번입니다. 일단 끝물음만 볼게요. 조건부 평가에 관해서 일단 설명하래요. 그리고 가능한지 검토하랍니다. 근데 이게 10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조건부 감정 평가하고 다 갖다 넣습니다. 첫 번째 줄 의 조건부 감정 평가란, 그리고 세 번째 줄 요건이죠. 아니야, 그 할 수 있는 경우 법의 목특사, 그리고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합적실 검토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득점 포인트는 사안을 어떻게 쓰는지예요. 그죠? 2년 차도 조건부 써봐라 하면 다 똑같이 잘 쓰거든요. 2번 보시죠. 2번에서 사안이 가능한지 봅니다. 자, 합리성은요. 바로 앞에 보시면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가 이걸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성이 인정되고, 법적 요건은 너무 쉬웠죠. 이게 가능한지,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밑에 두 번째 줄 요건 검토. 그 다음 의뢰인이요, 여기 사인이죠. 그냥 A 법인이었어요. 그리고 공적 목적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넘겨서 그냥 일반적으로 A 법인이 와서 이거 50%인데 100% 하면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 통념상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자, 하나 더 첨가하면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건부는요. 그래서 제3자의 이익을 요건으로 따지는 건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일본에서는 부동산 평가 기준 보면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자라고 하면 우리도 조건부 쓸 때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거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6조 4항 조건 설정 불부합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쭉 따라오시면서 보면 쉽죠. 예, 근데 처음 그 시험장 들어갔을 때 긴장감 플러스 문제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을 때 그 당황스러움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다 쳐내고 물은 그대로 쓸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도움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이고요. 저희 논점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논점 1인데요. 논점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논점 1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초편이에요. 여기는 기초, 우리 1장 제일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1장은요. 1번 기능, 7회 4번 또 기능, 그리고 역할이 또 딸려져 있지만, 그리고 11회 1번 살짝 물었죠. 감정평가의 개념, 그 감정평가와 컨설팅의 관계, 그리고 뒤로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1장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기능, 역할, 필요성, 뭐 단독으로 묻기도 하지만 뭐 직업윤리랑 붙을 수도 있고요.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큰 배점은 아닌데 이렇게 소소하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1장에서 지금 최근 추세 한번 보시죠. 29회 3번. 29회 3번. 네. 최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가 회계에 관한 감정. 그 부분. 그리고 바로 밑에 29회 4번 공정성과 행위의 독립 필요성.
감정평가의 개념에 근거해서 묻고요. 그다음 오늘 물었던 문제 31의 1번. 즉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나오는 거고, 최근 추세가 감정평가의 개념 써라라고 하면 저희 몇 점까지 늘려 쓸 수 있으세요? 한 10점이면 정말 많이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점 1에서 추세에서는 중요한 게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라라고 했는데 약간 미흡할 수 있어요. 제가 목차 하나로 처리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은 넣었지만.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을 좀 늘려보자, 공부를 우리가 해보려면 늘려보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이론서 그대로예요. 법적 검토. 법에서 실무 기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 기준까지 내가 읽어보니까 우린 뭐까지 해야 돼요?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가액을 적어줘야 감정평가가 끝이 나는 법적 효력을 가지죠. 그런 얘기들 정의를 쓰시면 되는 거고, 이론적 검토는 우리 뭐 기억나시나요? 첫 장 피면 1원설, 2원설, 3원설 있잖아요. 1원설, 2원설, 3원설의 얘기를 짧게 치고 갑니다. 여기도요. 짧게 치고 가는 이유, 논의 실익보다는 업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지, 같다 다르다, 감정 컨설 최광의까지 뭐 포함한다, 이 논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 이론적 검토 하나 더 한다면 오늘 문제 소물음 2번이겠죠. 그거를 그 단어로 얘기하면 성격 또는 감정평가의 성격 또는 성질 또는 특수성, 이런 식으로 3번의 목차를 하나 더 정리할 수 있어요. 기출을 보아하니. 그게 어디죠? 힌트 29에 이런 것들 문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아, 이런 특수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는요, 그 기출 기반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논점들이에요. 즉 감정평가 이런 개념에 근거해서 무궁무진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다? 첫 번째는 업무 영역을 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성입니다. 회계사법에 의해서 회계감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업역이 우리의 영역이지, 그죠?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특수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오늘 복수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판단의 여지이기 때문에 너네가 비판할 수 있어. 주관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도, 복수, 특히 공적 분야에서는 복수평가가 필요하다. 그걸 보완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묻고 이어지는 개념들을 조금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징검다리 되는 게 문제 2번으로 소물은 2로 빠졌지만, 얘를 정리함으로써 좀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답안지 같이 보면서 무슨 얘기냐 읽어보면 조금 더 볼 것 같고요. 자, 그 논점 1에 나왔던 애들 체크하고 답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 기능, 필요성 봤고요. 16회 1번에 직업윤리 있죠. 직업윤리가 이때 토지 소유자 추천제랑 같이 엮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연습했고, 쭉 내려와서 32회 2번 보시면요. 윤리 규정을 우리가 실무 기준에 디테일하게 나눴잖아요. 드디어 나온 거죠. 보시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업윤리 최신 것까지 물었고, 그 다음에는 25회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쯤 있습니다. 업무 영역에 대해서 물었어요. 가치추계, 비가치추계, 평가 검토 했는데 25회 때 묻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심사와 검토 우리 계속 비교했거든요, 작년에.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활 저도 길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말 깨달은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2년차 때 너무 긴장한 거, 다년차는 뭔가 있을 거야, 또는 내 공부는 너무 부족해, 이 생각을 했던 거,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뭐죠? 말씀드릴게요. 까먹었어요.
하여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25회 요거 평가 검토가 32회로 이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그 한 가지 뭘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업무 영역에 대해서 물었고 또 32회 또 연결돼서 물었어요. 그래서 기출이 진짜 중요합니다. 생각났습니다. 합격하는 해예요. 기출이 중요하구나를 정말 띵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만 푸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심 기출에서 다 보인다라고 하면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 두 가지. 쫄지 말자. 연차 작다고 또는 공부 기간 적다고. 두 번째는 기출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업무 영역까지 봤고요. 하나 더 얘기 드리면요. 어떠한 그 제도랑 오늘 3번이죠. 논점 3번인데 제도랑 역할을 묻는 패턴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20회죠.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고 이 제도와 관련된 역할을 얘기해봐라. 이 패턴도 꼭 기억해 두세요. 제도 묻고 일반적 설명 10점, 나머지 역할. 그래서 오늘 이거 문제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논점 1에서 받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감정평가 개념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이 3번 기억해 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안지 빨리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여러분 사례형에서는 주절주절 우리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 2번에서는 논점을 꿰뚫고 있다라는 걸 서결해서 이런 문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1에 서 한번 보시면요. 자,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 판단하는 전문 자격사의 특수성, 진인, 행위. 왜 물었는가? 두 번째 줄입니다. 감정평가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기준가치 물었잖아요. 경제적 가치 판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복수 감정평가의 필연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정리했던 이슈들 여기에서 맞는 건 공시지가 무효론 또는 단수로의 전환 그리고 회계사법의 회계 감정이 했던 그 판시상이 있어 대법 판례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합니다. 일단 물음 1번 들어가서요. 저희 문제 같이 놓고 보세요. 읽진 않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요. 감정평가 개념 물었고요. 그 다음 개념에 근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뚝뚝 떨어지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서술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개념에 근거해서 기준가치 일단 확정 풀어보죠.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의 개념 1번 제일 많이 쓰셨죠. 감정평가란 세 번째 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번 동그라미 2 감정과 평가 동일성 여부가 있고 그죠? 최강의 얘기까지 있는데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법적 검토, 이론적 검토 지나치고 3번 밑에서 4번, 5번째 주 다만 이론적 논의의 실익보다는 감정평가 업무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업계의 실무적 대응의 필연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기준가치를 만들었죠. 기준가치 확정. 그래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고 공적 업무에 있어서도 감정평가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복수로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뒤에서 물었으니까 같이 얘기합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개념에 근거한 기준가치 확정 목차 보시고 방가로 1, 2에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필요성.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그죠?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 보시죠. 이때 시장 요구에 가장 부합한 우리 시장가치 개념 요소 배우잖아요. 그 부합하는 시장가치를 우리가 기준가치를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데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 요건을 만족하는 시장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치 다원론에 의한 시장가치 기준 확정 얘기도 있어요. 첫 번째 줄 감정평가 개념에 근거해서 업무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가치 다원론을 필수적으로 우리는 전제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장 가치가 아닌 세 번째 줄 외의 가치도 두고 있죠. 외의 가치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원화된 가치 역시 시장 가치 기준하거나 전제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치 다원론을 전제로 기준 가치는 더욱 명확해져서 우리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풀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복수 감정 평가의 필요성인데요. 방가로 1번의 개념이고요. 10쪽으로 넘어와서 복수를 묻는다는 건요. 네 번째 줄 공적 부문 얘기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복수는요. 10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죠? 보상, 국공유지 처분 매입, 세금 목적의 시가평가 등 일반적으로 공적 부분에서 복수평가가 진행되고, 자, 별표 치시면 이게 바로 소모름 2에서 징검다리 우리 정리하자. 감정평가는 가치 판단 및 결정권이 주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이 있어요. 특수성이. 따라서 주관적 의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죠. 감정평가 개념에 따른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 복수평가 특히 공적에서는 특히 복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성을 업자 2명이 제시함으로써 좀 배제할 수 있다. 그 목차가 방가로 2번 감정평가 금액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그죠 필요하고요. 방가로 3 세 번째 줄 보면요. 감정평가 금액의 객관성 담보해서 원활한 정책 집행을 기대하고, 즉 복수감정은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논점 1에서는요. 기능, 필요성, 직업윤리 다 잘 쓰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추세를 고민해 보시고 복귀할 때 꼭 정리해 보세요. 내가 손으로 써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가 답안지를 10점 분량, 15점 분량으로 얘를 끌고 갈 수 있게 쓸 수 있는지 한 복귀할 때 쓰지 않더라도 꼭 리뷰 꼭 하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묻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11조 자, 감정평가의 특수성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뭐 어떻게도 나올 수 있어요. 성격, 성질, 그죠? 특징 등등으로 가능합니다. 1번 일단 행위의 특수성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감정평가사의 의견과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다른 분야보다 감정평가 행위의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좀 우리가 몰릴 수 있잖아요. 다만 감정평가는 관계법규 일반 이론을 준수하는 바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도의 공공성과 강한 외부성.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 가치, 바로 밑에 각종 정책, 긴밀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고도의 공공성. 또한 결과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 영향을 주며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강한 외부성을 갖습니다. 우리 LH 나오거나 무슨 어디 재건축사 비리 터지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우리 수험생들도 그러시죠. 누가 평가했지? 관심 가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3번 강화된 독립성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전문직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줄 공익을 고려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공익을 고려해야 되므로 강화된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논점, 파생 논점 하나 더.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독립성 보장은 제도적인 규제보다는요. 감정평가 자율적 규제를 우선한다. 제도를 타당성 조사랑 표본 조사 하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타당성 조사, 표본 조사. 이 표본 조사도요. 작년 기출 예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도들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되겠지만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 표본 조사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은요. 이제 했던 거 정리하는 수준으로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겨야 되는데 자, 문제 3번으로 오면요. 문제 3번도 여기에요. 논점 1에서 그 제도와 역할 이 부분입니다. 제도 플러스 역할. 네, 요거 두 개로 오늘 문제 2번, 3번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와 관련된 평가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데 3번과 4번은 오늘 문제 답안지 기억하시는 게 뭐냐? 문제 3번. 20점짜리에서는요. 우리 들어가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20점은 개설,
마지막 관련 문제 이렇게 패턴 갈 수 있고요. 또는 맺은 말 이렇게 예시 답안 드려요. 네 개의 큰 목차 20점이다 라고 하면 문제 4번에서는요. 오늘은 물은 그대로 다 썼지만 여기 개념 쓰시고 묻는 내용 그리고 관련 문제 뒤로 갈수록 여기 관련 문제 놓치지 마세요. 채점평 한번 그 출제위원회 그 채점평 읽어보시면 그때 소개해드렸죠. 약수령이라고 해서 그저 지나치면 안 된다. 수험생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라고 하는 게 3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패턴의 20점과 10점은 답안지가 구성됩니다. 자, 개설. 제도는 키워드는 그걸 거예요. 사회성과 공공성입니다. 개설에서. 그리고 그 세 문장, 그 세 줄은 별표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 인식하고 부동산 시장 내 가치 전문가로서 사회적 논의 중심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복귀 열심히 하다 보면요. 비시장 재화 가치도 이런 문장을 써도 좋습니다. 누구도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환경가치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역할이 있으니까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네 번째 줄 공공의 복리와 개인의 권리 간에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역할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건 밑에서 두 번째 줄 재건축 부담금은 감정평가가 아닌 산정 조사 산정 금액이 계산 금액이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요. 설명하지 않고 큰 목차 한번 볼게요. 1번 개념. 설명에 10점, 역할에 10점 배분합니다. 설명하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의 목차가 주어지고 1번은 개념, 2번은 목적, 그리고 3번은 내용인데요. 내용은 실무 계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직은 조사 산정이기 때문에 평가 영역은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실무에서 풀어봐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무와 계산 문제 연결된다. 그래서 찬찬히 집에 가셔서 보시는 거죠. 그 부과 기준 3번 보면 예를 들어 종료 시점에 부과 대상 주택 가액이라고 적어놨죠. 그런 거는 이제 준공, 인가일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호마다 이렇게 다 정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조금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 3으로. 자, 그리고요. 역할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을 있다라고 하면 그 부담금을 산정할 텐데 1번 우리의 역할은 개시 시점 및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의 조사 평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산정인 거 아는데 이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 맨 끝에서 두 번째 초과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 이런 거 나오면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고려하는 것. 그리고 3번 이해관계 조절입니다. 앞서 나왔듯이 공공의 법리와 개인의 권리 바로 밑에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가치 증가분으로 보는 견해.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에 불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 아니다. 사유재산권으로 보는 견해. 이건 이제 조합 측이겠죠. 균형점을 제시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한 역할 기대 가능합니다. 관련 문제 보시죠. 여기에는 이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관련 문제 써보자라고 하면 아직도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두 번째 줄 사유재산권 침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거고 끝에 이중과세 문제 양도소득세 써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팔면 차익 양도소득세 물리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주택 실소유자와 투기 세력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팔고 나가는 사람이랑 진짜 거주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모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판결 내린 게 미실현 기대소득인데 여기에다 과연 조세든 부담금이든 뭘 붙일 수 있겠는가 그 얘기. 그래서 이런 관련 문제가 있고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종별과 유형을 물었어요. 자, 논점 3번 확인하면 됩니다. 논점 3번 한번 보시죠. 자, 논점 3 한번 보시면 횡하죠. 예, 부동산의 기초예요. 저희가 챕터 3으로 단독 구성되어 있지만 기출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써봐야겠다라고 하면 1회 1번 50점이잖아요. 40점의 분량으로 하면 3장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종별과 유형으로 썼죠. 그 부분이 왜 묻는가는 답안지로 확인하시는데요. 종별과 유형은 첫 번째, 일본 부동산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다. 즉 우리는 이런 이론적 체계는 없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분류하는 목적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줄 분류하는 목적. 개념은 다 잘 쓰셨을 거고, 자, 종류에 따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다릅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가역류, 그 효상류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가치에 영향을 주죠. 즉 부동산 종별과 유형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양측을 다 분석해야 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야만, 즉 종별 용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물적 법적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정해야만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평가 활동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는 아직 체계가 없죠. 이론 체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보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번 논점 3번 부동산의 기초까지 끝내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금 마무리죠. 긴 시간 고생하셨고, 한 주 복습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습은 다 못합니다. 예, 복습하시고 논점 따라서 짚어드린 것만큼만 보셔도 많이 하신 거예요. 다음 주 또 준비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